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한 국민공감 2022 경인지역 일꾼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인천시장 예비후보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내가 왜 재선 인천시장이 되어야 하는지 첫 질문은 유권자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참 인천시는 재선을 잘 안 시켜주시는 도시예요. 예, 지금까지 2명이 재선에 성공을 했고 그게 한 12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주 이제 교체가 되면서 이 중요한 정책들이 끊기거나 해서 그 시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 대표적 사례가 수도권 매립지 종료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초에 종료시키려고 했던 시장이 있었고 바로 단임 유정복 후보. 네. 이제 민선 6기가 되면서는 이제 그걸 연장을 시킨 경우인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선을 통해서 이제 많은 그림을 그려놨던 것들을 한번 시작도 제가 했으니까 완성도 좀 제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인천 애뜰이라는 곳에서 제가 인천시청 앞에 있는 잔디광장 말씀하시는 거죠? 잔디광장이죠. 예. 그건 이제 당초에 이제 폐쇄된 주차장 공간이었던 걸 시민들께 확 열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과 함께 꼭 미래로 나아가는 인천을 만들겠다 하는 다짐하에서 그곳에서 제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네. 예. 지금 어제 화면을 통해서 어제 인천시청 인천 애뜰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도 하신 것 같은데요.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동안은 민방위복 노란색 옷 입다가 지금도 드레스 셔츠로 갈아입으셨고 정장을 입으셨는데 파란 옷을 다시 입으셨단 말이죠. 네.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딱 이렇게 옷 갈아입고 연설할 때. 네. 저는 하여튼 시장에 취임하는 날도 태풍 뿌라비륜이 와서 취임식을 못하고 재난 상황실에서 이제 취임사를 읽기만 하고 이제 취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많이 부족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난재해가 있었어요. 돼지열병, 수돗물 적수 사태,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2년 3개월 이제 이렇게 민방위복을 입었었는데 그래도 과잉 대응하면 이제 시민이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임했고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따라주셔서 오히려 이제 수돗물 같은 경우도 ISO 22000이라고 하는 국제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기준을 우리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시가 최초로 이제 통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식품으로서 안전하다 하는 그 국제적 인증을 받은 케이스도 있고 한데 그런 노력을 해왔고 이제 그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더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파란 옷을 입으면서 제가 각오를 좀 다졌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시장님 아니시고 후보신 거죠. 후보입니다. 직무가 정지가 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천시정을 쭉 살피면서 마지막까지 좀 공들였던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일단 이 얘기는 하셔야 될 거예요. 4년 동안 내가 붉은 수돗물 얘기하셨고 그 부분 확실하게 마무리했다 하셨으니까 나머지 성과들 내세울 만한 성과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정말 시간만 허용해 주신다면 뭐 2-3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시장에 취임했을 때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 이런 난제들을 많이 물려받았어요. 이제 해도 표가 안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이제 물려받았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더 이상 도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해결을 했는데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80년 동안 외세 이제 그 품에 있었던 우리 부평 캠프마켓, 그 반환받아 왔죠. 그다음에 이제 부평 도심에 위치한 제3보급단 이걸 이제 이전해 왔고, 그다음에 이제 제3연육교 같은 것이 과감히 결정하면 그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런 것이 멈춰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사유재산권을 수십 년 동안 심지어는 66년도에 이제 공원으로 묶어놓고 개발도 하지 않고 보상도 안 해주고 또 사유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한 도로 공원 48개소와
도로 17개 구소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그 방침을 정해서 지금 공사에 들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월미바다 열차, 그다음 뭐 성나 시티타워, 그리고 영종 신도간 10년 전에 착공시켜놓고 아무 움직임도 없었던 평화도로에 예. 그 영종에서 신도 넘어가는 걸 이런 도로를 다 착공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기본도 튼튼히 하려고 그런 일을 하면서도 재정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이 가장 제가 사실 자존심이 상했던 게 국회의원 시절에 인천을 재정 위기 단체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채무가 더 늘어나면 자주 재정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 위기를 맞았던 거 이걸 좀 바로잡자 해서 부채 비율을 13%대까지 낮췄어요. 그러니까 재정 최우수 도시가 이제 3년간 연속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공공주택이나 공용주차장 이런 것도 잘 했었고, 예. 그다음에 청라의 아산병원, 그다음에 송도의 세브란스 병원 착공 이런 거 다 충분히 했고, 그리고 이제 미래 먹거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 수소. 청년들을 위해서. 예. 송도의 바이오, 청라의 수소, 그다음에 이제 영종의 항공정비산업 MRO. 거기에 대기업들이 다 들어왔어요. 뭐 현대모비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한 엔진 정비 공장 이런 게 다 들어와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튼튼히 한 그런 성과를 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 지금 마음속으로 저 큰일 났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게 더 할 수 있어요, 예, 사실. 예. 근데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제 표정을 제가 시간을 보면서 난처해 하니까 네, 이 성과들을 줄이셨어요.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요. 예. 네, 이번엔 이 질문 좀 부드러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 이제 인천은 무엇인가라고 여쭤본다면 좀 한 1분 내외로 짧게 얘기하신다면. 예, 인천은 서울이 가까워서 좋은 점도 있지만 서울의 일국주의로 인해서 많은 또 불편을 겪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면 그 서울 가기 좋은 이런 교통망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면서 도시가 발전한 면도 있지만 또 소비나 이런 거는 또 다 빠져나가고 또 그를 통해서 또 이제 재정 상태나 이런 건 또 나빠질 수 있는 소지도 얼마든지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4년 전에 선거 치를 때 우리 인천을 부르는 아주 그 듣기 싫은 용어들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반드시 당당한 인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인천만의 독자적 경제력과 그다음에 자존심 이런 걸 가지고 하여튼 당당하게 자립하고 그리고 이제 잘 해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쓰레기 문제만큼도 이제는 더 이상 인천에 기대지도 말고 서울 경기 쓰레기를 왜 인천 보고 받으려고 하느냐. 쓰레기 독립도 당당하게 제가 이제 선언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인천의 자존심이고 저는 인천이 그렇게 당당한 인천으로 그리고 모든 경제력과 모든 또 문화적 힘, 그다음에 환경적 요소 이런 걸 잘 갖춘 그런 도시로 지금까지 만들려고 노력해왔고 네. 예, 앞으로도 그런 노력하고 싶습니다. 인천 태생이시고 고등학교까지 재물 보고 나오셨고 네. 지금도 그러시니까요. 아무래도 네, 초중고등학교 다 인천에서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리턴 매치, 유정복 전 시장과의 리턴 매치가 계속해서 주목되고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인천의 지난 4년은 정체와 퇴행을 계속해왔다. 유정복 후보의 말입니다. 네. 박남춘 시장으로부터 잃어버린 4년을 찾겠다.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요. 시청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유정복 후보가 추진해왔던 정책들 무산되거나 지연돼서 오히려 인천이 후퇴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선거용이겠죠. 예, 선거용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면 아마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얼마 전에 그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라고 아마 앵커님도 들어보셨을 텐데 공약 실현. 공약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분석을 해서 이제 매년 발표하는 그 아주 전문 기관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제가 인천시 역사상 2년 연속 SA 등급, 슈퍼 A 등급을 받았어요. 반면에 저를 지금 잃어버린 4년이라고 공격하시는 우리 유 후보는 C 등급인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100마디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가장 전문 기관이
이게 재정을 얼마나 확보했냐, 소통을 얼마나 잘했냐, 그리고 실천 가능성이 얼마나 높으냐, 이런 종합적인 그 분석의 틀에 집어넣어서 판단했어요. 저는 SA 등급이고 유 후보는 C 등급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네. 누가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이 수용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인천 이음 카드가 아마 우리 대단한 전국적으로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잖아요. 사실 그 부분은 유정복 후보가 내가 먼저 시작했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어떻게 제가 그렇게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건 또 자기가 했다고 이렇게 공을 또 가로채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정치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입을 열면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아니 SA 등급 맞은 그 시정의 4년을 어떻게 네.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선거가 중요해도 좀 객관적이고 정직한 평가에 의해서 좀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의 4년, 또 한 번의 4년에 대해서 어떤 그림 그리고 계시는지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음 경제도시 인천을 완성하겠다. 인천 이음 카드는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만은 네, 예.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음 카드 잘 써서 이제 우리 소상공인, 이제 골목 상권, 역외 소비 줄이고 막 이런 역할까지 많이 갔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요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니까 이제 그 평잔이나 이런 쌓여 있는 돈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좀 활용해서 정작 어려워도 돈을 빌릴 수 없는 그 우리 서민 계층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한번 이음뱅크 이런 걸 한번 만들어서 좀 혜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아직은 이제 구상의 단계이지만 그런 생각. 그리고 지금은 개인 간의 거래만 이제 이음카드를 쓰는데 혹시 기업들 간의 거래에도 이게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더 규모가 커지면서 한 100조 시대까지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인천 지금은 한 그 발행 규모로 그 보면 한 그 10조, 20조 이렇게 될 거라고 봐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B2B 거래나 이런 걸 허용하면 굉장히 규모가 커질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들을 좀 해가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원 그 규모로 5조, 예, 이런 또 금융 혜택 5조 이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갈 생각이에요. 네, 혹시 이 질문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은데요. 이재명 지금 상임 고문 있죠? 네. 경기도지사 시절에 기본 금융을 얘기하셨고 혹시 그 부분과 좀 맥이 닿아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까? 개념은 다르죠. 다릅니까? 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측면에 다릅니까? 지금 이제 기존에 우리 이음 카드로 인해서 플랫폼이 잘 구축이 돼 있어요. 250만 가까운 시민들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주 제로나 이런 데서 이게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거래의 이제 그 구조 이런 걸 잘 만들면 바로 기업 간 기업의 거래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또 대부도 해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로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예 지금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런 신개념은 아니고 기존의 플랫폼을 잘 활용해서 잘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역 경제 부흥에 그러니까 이음 경제 도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 이런 말씀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그런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지역 경제를 살리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음 플랫폼이 어떻게 확대되는지 그 부분의 관건인 것 같은데요. 다음 질문을 좀 넘어가 보면 교통과 주거 문제, 특히 뭐 경인선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문제도 얘기 나오는데 어떤 보관들 가지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경인전철이나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지하화로 되는 걸로 정부 방침이 확정이 됐고요. 이제 경인전철이 사실 제가 10년 전에 국회의원에 이제 출마하면서부터 저는 그런 주장을 해왔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역구가 그 남동갑이었는데 간석 4동이 같은 동네가 전철로 끊겨가지고 같은 간석 4동에서 간석 4동을 갈 때 그 차가 막히면 3, 40분이 걸리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도시 경쟁력이 있고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겠다 했는데 이게 대통령 그 공약으로도 채택이 됐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작업을 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분산시켜야 됩니다. 지금 상태로 묻으면 이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요. 지하로 들어가면 복복선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경인 2호선, 경인전철 2호선을 이제 송도의 이제 그 청학역에서 시작해서 이제 그 구로까지 연결하는 이거를 놓으면 분산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기존 1호선에 그 저기 묻을 수 있는 그 저희가 복선 정도로만 해도 되는 거죠. 분산이 일어나면. 그러면 이제 공사비도 줄고 그 또 상층부를 개발하면 얼마든지 이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인천의 문제는 서울로 가는 교통 이런 거에 치중하다 보니까 인천 내부의 교통망 이런 것이 저는 또 많이 취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철도 3호선 이걸 또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트램 같은 걸로 잘 연결을 해야 특히 하면 구도심은요. 예, 구도심은 트램 같은 거로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16군데는 이제 교통망이 막 중첩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는 역세권을 잘 형성시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동네마다 랜드마크 같은 거 잘 만들고 하여튼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인천의 고민 이제 수도권 매립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정복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박남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유정복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당시 사자협의 당시에 흔히 말하는 인천 뭐 세 개 지자체와 환경부까지 합쳐서 그때 내가 대체 매립지도 얘기를 처음 꺼냈었던 거고 그리고 관리공사에 대한 매립지 관리공사 이전권도 내가 가져올 수 있게 그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것이 저하고 완전히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인천 시민들이 바라시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매립지를 종료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 후보의 얘기는 그런 걸 다 조건으로 연장을 시켜준 거잖아요. 그것도 기한도 없어요. 대체 매립지를 모색해야 되고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매립지 전체 잔여 부지의 15%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매립의 기간이 상당히 연장되는 거예요. 이건 인천 시민들의 바람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안이 저는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든 거예요. 대체 매립지, 우리 인천 시민들이 서구 수도권 매립지를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그러면 타 지역에서는 그 지금 형태의 수도권 매립지를 그렇게 수용하겠습니까? 저는 그거 실현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신청하는 곳이 없다고는 알고 있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고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용역을 하기로 했어요. 용역을 했어요. 적정 후보지를 찾기 위해서 8군데를 찾았는데 총선을 앞두고요. 어느 곳도 발표하지 말라고. 제가 그래서 결국은 그걸 발표 못했지 않습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방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대체 매립지에 인천이 참여하는 건 이걸 매립지를 연구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인천만의 독자적인 매립지를 찾겠다 해서 용역도 하고 해서 결정한 게 영흥의 에코랜드예요. 영흥의 에코랜드였는데 처음에 주민들 그 내용이 또 서구 매립지가 그대로 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셨지만 소각제가 갑니다. 친환경 소각제로 갈 겁니다 하는 설득을 잘 드리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주민들께서 한번 얘기라도 들어보고 우리가 그럼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 해서 협의체까지 만들어준 단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매립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는 2025년도엔 종료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아직까지 매립지 관리공사 이전 문제도 여쭤보긴 해야 되는데 이 질문으로 마지막 질문으로 끝. 그거는 본령이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 우리 인천에는 또 하나의 옥상옥의 불필요한 기간을 받아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수도권 매립지 공사를 그 이관하는 조건이 아주 그 교묘하게 우리 인천 시민들께는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매립지를 연구하겠다는 그 구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지금같이 각자가 쓰레기를 발생시킨 곳에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의해서 가는 것이 선진국의 그 앞선 기법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쪽으로 계속 저는 추진을 할 거고 그리고 실제 이제 많이 됐습니다. 그게 네. 뭐가 됐냐면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여기 생활 쓰레기 갖다 매립 못하게 돼 직매립 있어요. 못하는 예, 거죠. 불법이 네. 됐고 2025년서부터는 건설 폐기물을 못 들어오는 예, 거죠. 못 들어오는 예.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서구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오는 쓰레기의 95%가 이제는 제한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그 대안을 찾기가 쉬워지겠어요. 알겠습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제한된 시간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짧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30초 정도 시간밖에 없어서요. 인천 시민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카메라를 보고 좀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다시 그 당당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저 그동안 과거의 묵은 문제 표 의식하지 않고 열심히 해결해 왔고 또 기본을 튼튼히 해서 재정 위기 단체에서 벗어났고 최우수 단체, 우수 단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미래 먹거리, 바이오, 수소, 항공정비 산업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도 탄탄한 지금 기초를 놓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서 되돌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한 저에게 매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당하고 강한 인천 반드시 제가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말씀 들었습니다.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